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여러분의 그 관심이 뭐냐면 결국은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일 거고요. 사람일 거고요. 여러분의 노하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이전에 비해서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된다. 가맹점 모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 원인을 짚어드린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못 쓰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왕창 들였어요. 인건비는 왕창 들였고 가맹점 모집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가맹점 모집이라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또는 광고비를 우리 사장님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쓰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은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이죠.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광고 채널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얼마를 집행하고 뭐 PPL 광고에 얼마를 집행하고 키워드 광고에 얼마를 집행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그 돈을 1,000만 원씩을 만약에 각각의 채널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써가지고 1,000만 원을 써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실제로 5천만 원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가장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거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내가 가맹점 모집을 맡아왔고 이전에 내 선배들이 어떤 방법을 써왔고 나도 그냥 그 방법을 소위 루틴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작동이 안 돼버리면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돼서 소위 눈치를 봐야 되고 버틸 수 없으면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유독 가맹점 모집 담당자들이 이직이 많은 것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결국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게 자원을 못 갖춰서 못 만들어내는 건지 자원을 활용할 줄 몰라서 못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갖추게 해줬는데도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건지 이런 걸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다시 띄워드리면 화면에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노하우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느 분야에 잘하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이든 이런 자원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 자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 담당자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신은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업무를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를 받는 분이 기분 나빠해요.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뭔가를 열심히 했고 그동안 나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가맹점 모집 업무 담당자로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적어보라고 해요. 그냥 뭐 세부적으로 적을 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을 소위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실행해 봤는지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적을 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과가 나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는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일은 하긴 하는데 그건 머리로만 하고요. 돈이 쓰이지도 않고 어떤 채널이 활용되지도 않고 돈을 안 쓴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썼는데 내가 광고 예산을 줄이는 순간 페이스북을 안 쓰게 되고 광고 예산을 줄이는 순간 키워드 광고를 안 쓰게 되고 광고 예산을 줄이는 순간 GDN 광고를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죠. 자꾸 안 쓰게 되니까 광고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광고가 광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로 파생이 되거든요. 가맹 상담으로 파생이 되고 점포 개발로 파생이 되고 가맹점 개설 업무로 파생이 되는데 그 앞에 광고 쪽에서 멈춰버리니까 그 뒷단으로 모든 업무들이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 결과적으로는 가맹점 모집 담당자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맹점 모집이 왜 안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서칭하고 있고 벤치마킹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부터 소위 못 견뎌하는 것이죠. 경영진의 소위 눈총을 못 견뎌하니까 결국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정리해서 적어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 담당자는 그냥 놀았다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제가 거기 여러분 그 교재에 발표 자료에 가맹점 모집 전문가가 몸값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말을 맨 마지막 줄에 써놨는데요. 이것도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맹점 모집 업무를 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연봉을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 업무를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어서 나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에다가 데려다 놔도 나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무조건 연봉 1억 넘는다고 생각해요. 연봉 무조건 1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맹점 모집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요. 상당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맹점 모집 업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프랜차이즈로 박사학위를 받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뭐 10년, 20년 경험을 해서 날고 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맹 공부 맡겨놨더니 가맹점 개설이 안 되더라. 1년에 10개도 못 만들더라. 이런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무색할 정도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특히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맹점 모집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소위 말해서 가볍게만 여겨지고 적당히 거기서 시간 때우고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았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이 자원을 쓰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계속 집행이 돼야 돼요. 집행이 되면서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빠르게 변신을 시켜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를 시켜서 결국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결국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한 다음에 3교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1번부터 20번까지의 소위 여러분들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항상 써먹어야 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방법들을 나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맹점 모집에 대한 업무를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들을 여러분 회사에서 그 방법대로 써먹을 수 있다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지만 계속 바라만 보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고 계속 저게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소위 성과를 내는 방법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